우리나라 장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게 냉탕, 옹탕이 너무 심하다. 쏠림 현상. 네, 자기가 길목 지키고 있는 거를 안 가도 그냥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이 자동차에 그냥 집중 베팅 해버렸다. 포인트는 뭐냐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저 PBR죠.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네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코스피가 2.87, 코스닥 네. 2% 급등을 했는데 네. 그동안 참 어려웠다가 지금 보인 어떤 현상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게 냉탕, 옹탕이 너무 심하다. 쏠림 현상. 네. 포모를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포모장이었잖아요, 분명히. 네. 근데 작년 하반기에는 또 반대로 AI나 이제 몇몇 뭐 로봇 같은 이쪽에 포모장이 또 왔다가 올해 연초 들어서도 여전히 AI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그 거의 한 4년 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치주 포모 현상이 나온 건 저는 정말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저 PBR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버려진 섹터였어요. 관심도 그렇죠. 없고 너네 어차피 저 PBR인데 그거 높이는 방법은 배당 많이 하든가 주주환원 하든가 아니면 돈 많이 벌면 되는데 그게 사실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받았고 뭐 은행 지주회사 뭐 이런 쪽인데 근데 어쨌든 갑자기 정부 정책이 이제 발표된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이제 그거 스터디 하신 분들이 미리 선점하셨고 또 기관들 오늘은 근데 이제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또 참전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커졌는데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 올해 보면서 느낀 건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길목 지키고 있는 거를 안 가도 그냥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네. 장에서 내 거는 그대로고 혹은 더 빠지는데 네. 옆에서 막 10%, 난리가 20%씩 난리가 나면은 네. 이거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뎌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또 타잖아요. 내 차례 여기 기다렸어야 되는 건 또 올라가요.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도 그런 포모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장이라 정말 개인 투자분들 대응하시기는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그런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뭔 일입니까? 왜 외국인들이 2조씩이나 1조 9천억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주식을 어쨌든 사긴 사요. 사긴 사는데 그 사는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이게 투자 종합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간별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틀 동안 거의 3조 가까이 사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순매수고 그리고 그 전에 1월 말부터도 근데 이게 1월 중순에 우리나라 증시 안 좋을 때는 일단 많이 팔아놨는데 다시 1월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더니 거의 뭐 하루에 저는 2조 가까이 산 날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1조 8천억 1조 원에 대한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근데 그럼 뭘 샀냐 여기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항상 이렇게 주식 많이 살 때는 항상 전기전자였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뭐죠? 운수장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나는 자동차를 기아 현대차가 10% 이상 급등하는 거 이렇게 여러 날 이렇게 거의 본 급등하는 적이 거 처음 없어요.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애플카 이슈로 한번 간 적 있잖아요. 그거 이후 근데 그건 이제 명확한 이슈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올라간 건 저도 처음 보는데 아무튼 사실 이 기아나 현대차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이번 4분기는 좀 안 좋았는데도 이번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붙으면서 외국인까지 이렇게 가미가 되다 보니까 운수장비 업종에 8,500억 하루에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고 사실 오늘 보면 운수장비는 기관은 팔아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이 자동차에 그냥 집중 베팅 해버렸다. 그럼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그럼 지금 정부 정책 저피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에 대한 확신 혹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통해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과연 이걸 신뢰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한다고 정말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을까? 그것도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작년에 일본은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본마저도 어쨌든 기업들이 말을 듣고 주주환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 성과 좋으니까 한국 주식시장을 봤을 때 여기서 이룰 게 뭐가 있을까? 외국인들도 저는 그 생각한 게 아닌가? 지수가 비싼 지수대도 아니고 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그 항목에 좀 속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싸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익도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 한번 좀 베팅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젠가 그제 기사 아마 보셨겠지만 토요타가 이 품질 문제 때문에 갑자기 생산 이제 중단한다.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토요타가 생산을 못하면 반사이익은 현대차가 또 받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늘 아마 작정을 하고 일단 베팅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이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들 소위 가치주라고 봐야 될까요? 대형 우량주라고 봐야 될까? 하여튼 그런 주식들 네. 이런 주식들이 이거 무슨 급등 테마주의 모습처럼 확 네. 급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참 행복한데 네, 이런 주식을 개인들이 참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코로나 때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 펼쳐질 때는 다 이것만 사셨거든요. 그렇지. 아마 기억하시 그때 자동차, 뭐 반도체, 은행부터 해가지고 뭐 흔히 가치주들 그때 또 되게 많이 담으셨는데 2, 3년간 성과 안 나니까 질려버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탈하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계신 걸로 알고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산 건 작년부터는 2차전지예요. 올해도 1월 달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삼성 SDI를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번 2차 전지는 이 랠리에는 해당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 가치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분들은 많이 이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증시가 올라오니까 다 던져버렸어요. 오늘만 2조 4천억을 팔아버렸어요. 야, 엄청나게 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니까 야 이거 팔자. 이런 좀 심리가 발동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치주 장세에서 개인 투자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그렇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연기금 생각이 같은 것도 뭐 대략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네, 주식일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좀 그동안 성장주를 사실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세에서는 그렇게 많은 또 이렇게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수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를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성장주를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저걸 갈아타야 될까? 왜냐면 PBR로 간다고 하면 지금 막 급등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올라야 1배가 되거든. 네. 그런 주식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어쨌든 만약에 이런 걸 내가 갈아타려고 준비를 했으면 좀 한 템포 더 빨랐어야 돼요. 그렇지. 지금은 이미 늦었지. 그 생각. 네, 벌써 지금 며칠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일주일 내내 움직였어요. 근데 벌써 5일이나 지났는데 이걸 또 뒤늦게 나는 이제 현대차 사야 되겠다. 그건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지금 컨셉이 뭐냐면 결국엔 저 PBR은 맞아요. 저 PBR인데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주주환원 안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주말에 아마 찾으실 거는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런 기업들 찾아보시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PBR로 교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미 시세 난 거 뒤늦게 쫓아가 봐야 그거는 생선에 이제 그 꼬리밖에 안 남아요. 사실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몸통을 먹어야죠. 몸통 먹으려면 지금 안 움직인 저 PBR 주를 찾아보셔야 된다. 단 저 PBR을 그냥 아무거나 저 PBR 사시면 안 돼요.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들이죠. 저 PBR 중에. 그런 기업들은 주주 환원 할 수가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저 PBR죠. 그 얘기는 뭐죠?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있는 기업들. 네, 그리고 이익도 꾸준해야 되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네. 돈이 있으니까 배당을 줬죠. 네, 그리고 배당을 또 안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주주 환원 잘 인색한 거 있죠. 그냥 이렇게 현금만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또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주는 기업도 괜찮고, 근데 전제 조건은 그런 기업 중에 주가가 안 갔어야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될 것 안 같아요. 오른. 예. 근데 그게 찾았으면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안 보인다. 내가 봤을 땐 다 오른 거야.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근데 그러한 주식들 가운데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그냥 개별 주식으로서 PBR이 낮은 거냐, 아니면은 지주사로서 PBR이 낮은 지주사의 그리고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시총을 달라요. 도대체 얼마짜리여야 되냐.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지금 대형주장이에요. 그쵸, 그건 대형주.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기관 외국인은 대형주 사요. 중소형주 작은 거 살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 때문에. 금방 근데 이게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대형주 장세가 한번 어느 시점에 좀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PBR 중 중에서 안 오른 것도 찾아다닙니다. 위에 이 말씀드리면 2차전지 기억하시죠? 작년에. 그렇죠. 에코프로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게 그냥 나는 2차전지 갖고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양극재면 가니까. 근데 결국 무슨 일이 발생했죠? 2차전지 한번 다 움직여 버렸어요. 뒤늦게 나중에 못 오른 그 2차전지까지도. 왜냐면 이게 포모 현상이 붙으면요 안 오른 걸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기관들이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대형주 보시기보다, 요즘에 대부분 대형주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기관들 관심 없는 중소형주에서도 저 PBR주에서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길목 지켜서 들어가는 게 지금은 낫지 않나. 그래서 좀 너무 오른 그 대형주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조금 민망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수요일 날 그 얘기했거든. 기아차가 한 10몇 프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있는 분들의 영역이죠. 지금은 그래?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 그때. 근데 그 이후에 오늘 12%, 15%가 거의 15%, 16%가 올라왔으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게 사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럴 줄은 몰랐지. 기아가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외국인들이 하루에 사가지고 12%를 올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고점이라는 건 진짜 몰라요. 근데 그건 이제 그걸 맞출 수 있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만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여전히 기아가 싸다. 그리고 기아는 사실 배당 많이 주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있으시다면 뭐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또 기아 같은 경우는 3월 말이 배당락이에요. 아직 배당락이 안 됐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도 아직도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유효한데,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신규 투자하신 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이 높은 가격에서 올라타면 다칠 확률이 과거에도 보면 높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 책 새로 또 내셨죠?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네, 두 번째. 77. 행운의 숫자 77. 네. 뭐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내용 보니까 PBR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다루시던데, 우리가 사실 근데 이제까지 이 PBR, PER 이러한 것들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크게 재미 본 적이 없잖아요. 수급에 의한 우리 흐름, 수급을 보고 투자를 많이 했지.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PBR 장세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PBR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개인 투자분들 중에 PER, PBR도 모르신 분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 많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그 개념을.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냥 PBR은 한마디로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총계 있잖아요. 부채 빼고. 그러니까 부채를 뺀 자본이 있거든요.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이라 그러죠.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몇 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냐 그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지금 50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요걸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PBR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산할 사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여기 이제 주요 보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전자 여기 보면 이쪽에 자본 총계라고 있어요. 지배주주. 여기 보시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350조 정도 되죠. 350조인데 지금 시총이 500조죠. 그 500조에서 350조 나누면 돼요. 그럼 대충 한 1.5배 나옵니다. 1.3배인가 4배인가 5배 정도 나올 거예요. 그게 PBR입니다. 근데 어떤 기업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 배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는데, 이마트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마트가 요새 막 주가 급등하긴 하는데, 이마트는 지금 자본 총계가 1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2조 2천억이에요. PBR은 0.2배. 싸네. 그러니까 0.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정부가 한 배까지 올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거 5배 가는 거야? 그러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시고, 그렇게 투자하면 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기업들을 한 배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현금 여력도 충분하고 PBR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
주주 환원을 좀 많이 못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어떻게 해서든 주주 환원해서 PBR 좀 올려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PBR이 낮다고 해서 뭐 한 배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배를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회사가 그걸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마트는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 아시죠? 지마켓 3.4조 맞아. 이상 그것도. 그거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업황 자체가 우리가 다들 알지만 미국도 전통 백화점들, 오프라인 네. 마트들이 전부 온라인한테 뒤처지고 있고 아마존한테. 맞습니다. 중국도 그랬잖아요. 네. 온라인한테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시대적.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쓱닷컴이라는 게 있고 G마켓에 인수를 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지금 안 나잖아요. 그렇죠. 쿠팡이도 완전히 밀렸고. 그리고 작년 실적이죠. 작년 실적 예상이지만 적자예요, 지금 예상은. 당기순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뭐 주주 환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마트는 싼 건 인정해요. PBR이 이렇게 낮은 건 맞는데 이 조건에 맞지만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갚아야 될 부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부채부터 갚아야지 주주한테 돌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마트의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 갖고 있는 자산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마트라든가 이런 부동산들 많잖아요. 그거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은행에 있는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마트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그 현금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제가 한 예만 좀 들어볼게요. 뭐냐면 뭐 현금 많은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영업무역홀딩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 회사를 한번 제가 한번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 자산 가운데서 말씀하신 현금성 자산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검색들 많이 하잖아요. 뭐 기업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면 영업무역홀딩스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이제 뜨잖아요. 여기 증권 정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영업무역홀딩스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저기 이제 중간 정도에 보면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에 대한 이렇게 이제 밑에 그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영업무역은 요 밑으로 가시면 얘 일단 PBR부터 봐야죠. 0.43배입니다. PBR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낮아요. 그리고 돈 이익을 내나 한번 보세요. 당기순이익 1년에 일단 한 3천억, 4천억씩 이렇게 내고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그러면 이 회사가 현금 있냐 없냐 어디서 보냐면 여기 재무 분석이라고 있죠. 요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재무 상태표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네. 근데 분기별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무 상태표는 최근 분기께 최근 거니까 1년 단위로 보지 마시고 요걸 분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면 요거를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내리시면 이쪽에 순부채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순부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차입성 자산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들 있죠. 여기서 현금을 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순부채라고 하는 건데 보면 영업무역홀딩스는 마이너스 1.1조죠. 순부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반대로 보세요. 순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1조 1천억이지만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 빼고. 그럼 이 기업은 1조 1천억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주들이 요구할 수 있죠. 이거 1조 1천억 갖고 계시는데 돌려달라. 자사 좀 매입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부채를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마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많아야 주주 환원 여력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마트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이마트는 저기 이제 순부채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종목 분석에 여기서 여기 재무 분석 있죠. 여기 재무 분석 누르시고 재무 상태표 분기 검색 딱 하셔가지고 내려보시면 여기 이마트는 순부채 여기 있죠. 구조가 있어요. 플러스 구조예요. 그럼 뭐죠? 현금 빼고 구조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갚아야 되는 회사가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PBR만 보지 마시고 요 순 부채를 좀 꼭 체크하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 흐름을 잘 탄 분들이라면 지금 막 그게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라면 어쨌든 끝까지 들고 가봐야 되겠죠. 지금 막 중간에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주식이라면 왜냐하면 이제 아직 그 정부 정책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아 있어요 재료가.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아마 2월 말로 알려져 있는데 2월 초가 아니라 근데 이제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정확한 날짜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이제 2월 말로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2월 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2월은 맞아요. 그래서 2월 중순이 될지 초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발표를 하면 아마 기운이 좀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리 좀 선반영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우리 예상보다 좀 강도가 약한 정책이에요. 만약에 그럼 실망 매물이 나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발표 전까지는 보이는 하시되 발표가 임박했을 때는 좀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월 15일이 날짜다. 그러면 2월 한 10일, 13일부터는 천천히 줄여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 나와도 일단 시장은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팔려고 할 거예요. 흔히 세론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그 발표 날짜가 확정될 때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